네,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오늘 밤 새벽 2시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100여 개 이상 쏟아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쏟아낼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식 취임이 새벽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행정명령을 쏟아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최소 100개, 많으면 200개까지 쏟아낼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분야 역시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어떤 새로운 면모를 부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들이 불법 이민자라든지 관세,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아마 이제 제안을 하지 않을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렸던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다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들 취소하면서 새로운 행정부의 어떠한 정책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친관세, 반이민, 친석유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자면 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아마 어떤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을 승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제1의 과제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1호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치안의 문제가 됐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 좋아졌다라,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런 그런 견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흔히 말하는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미국, 그러니까 일기 행정부죠. 일기 행정부 때도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에 벽을 세우겠다. 벽을 세워서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자 정책을 피면서 치안 문제라든지 미국의 국민들을 좀 약하겠다, 뭐 못 살겠다라는 이런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이민자 관련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행정명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추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효율부 수장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외국인 숙련된 기숙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선별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미국의 비자 체계는 이 과학기술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흔히 말하는 근로환불에 대해서는 비자가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자는 세계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미국인들만이 하는 인력만으로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고 지금 뭐 칭화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데 클러스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다. 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의견이기도 하고, 머스크 본인도 사실 이민자로서 이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 경쟁이라는 게 격화돼가 있고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는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현실적인 이유에 있어서 이런 과학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반이민 아젠다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율해가면서 경제도 살리고 반이민 정책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관세입니다. 첫날 관세를 거둘 대외 수입청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관세를 다양한 협상 카드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편 관세란 것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특정 수준의 이상의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지금 뭐 15% 안이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상경제 상황을 지정을 하고 150일 동안 15% 관세를 모든 나라에 일단 부여하는 이러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타겟이 한 20%까지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일시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올려야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있을 텐데, 이번에 뭐 비상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을 선포를 하고 150일 동안 올리면은 또 그 이후에 또 연장해야 되는 이슈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관세의 범위는 뭐 지금 15% 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한 10% 내외에서 20%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시그니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드레스를 하지 않는다면은 유권자들 좀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뭐 일시적인 관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분명하지만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을 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부과도 있지만 대중국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관세,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쟁의 시대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빼가서 미국의 정보라든지 기술을 빼가면서 가져가는 문제. 최근에 틱톡 문제도 있었죠. 틱톡이 미국에 영업하는 것들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만든 드론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자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패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담을 높게 쌓고 자국에서 자국만의 공급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술 유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막고 자국 내 경쟁력을 가지는 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보편적인 관세를 60%까지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의존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량 됩니다. 40%가량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쓰는 많은 상품들 역시 중국에서 수입을 해나간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관세가 보편 관세 60% 붙게 되면은 굉장히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 이후에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젠다적으로 60%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될지, 특히나 이제 물건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실현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관세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치솟았다가 계엄령 사태 이후에 1,400원 후반대 돌파를 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1,500원, 이게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환율이란 것은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생산력의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불확실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이제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1,500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경제력이 한국의 경제력보다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지금 성장률 전망 역시 한국은 1.6으로 내려가고 1.6%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2.5%대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르고 있긴 하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흔히 말하는 장기 성장률, 잠재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을 거고 한국의 금리가 계속 낮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에 있어서 수요가 달러 쪽으로 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견해가 있고, 특히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1,500원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도 좀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밈코인을 내놓기도 했고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그런 만큼 취임 직후 서명할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규제 완화 이것도 포함될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행정명령도 좀 기대를 해보시나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인 어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처럼 국가의 자산으로 보유하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가상자산 기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을 국가 기술의 우선순위로 높이면서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펌프업하겠다,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말하는 솔라나 같은 코인들의 가격 급상승하는 것들도 목격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민코인, 또 멜라니 여사의 민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어제 트럼프 코인은 1000% 이상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